안녕하세요. 칼맨과 함께하는 알리아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윈도우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윈도우 디스플레이까지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다음 기능인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어는 포토샵에 있는 레이어와 거의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을 관리하기 편하게 해놓는 것들이죠. 이 알리아스 자체 작업에서도 레이어 관리는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이제 더 그 외부 프로그램과 호환을 위해서 작업 파일의 작업 데이터의 호환을 위해서 레이어 관리를 잘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이어는 보시면 우선 제가 작업창 색깔을 다시 바꿨어요. 컬러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을 주셔서 색깔을 다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컬러 바꾸는 것도 나중에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레이어에서 보시면 이렇게 뉴 폴더, 셀렉트 여러 가지 이런 메뉴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보시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토글 레이어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업할 때 토글 레이어 바를 활성화 시켜 놓고 작업을 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거 같은 경우에 지금은 꺼졌네요. 지금 이런 기본적인 작업에서 토글 레이어 바를 활성화를 시키면 이렇게 상단에 이런 화면이 떠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레이어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요 한 칸 한 칸이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글 레이어 활성화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 보면 new라고 있어요. new 레이어를 누르면 당연히 new 레이어겠죠. 여기 L1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누를 때마다 L2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new 폴더는 당연히 폴더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누르게 되면 이렇게 또 다른 폴더 속에 있는 레이어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상위로 갈 때는 이쪽에 있는 루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하고 폴더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셀렉트 있고요. 셀렉트라는 것은 그 레이어 안에 있는 이제 오브젝트들을 이제 선택하는 기능이고요. 레이어의 성질이라고 할까요? 레이어가 가진 특성 이제를 정의하는 곳입니다. 피크앱을 있고, 그다음에 레퍼런스, 그다음에 인액티브 이렇게 있습니다. 레퍼런스하고 인액티브는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피크앱은 완전히 좀 다른 개념이고.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여기다가 커브를 하나 이렇게 그리고 또 커브를 또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커브를 그려서 이 커브는 레이어 1에 어사인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구분돼서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테이터스 이거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자, 요거는 피크웨블이라고 하는 거는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레이어의 성질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혹은 참조. 얘는 참조만 해라. 그래서 얘는 어떠한 것으로도 선택을 할 수 없고요. 혹은 inactive. 동작하지 말라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작업하는
데이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고 사용을 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소속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해라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레이어들을 보여라 안 보여라 하는 겁니다. 클릭을 하면, 그리고 또 한 번 하면 이제 숨겨지는 기능이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시멘트리 기능 있습니다. 시멘트리 기능은 대칭 기능인데요. 자, 일단 지우고 탑뷰로 제가 가서 그리드를 켜보겠습니다. 자, 그리드를 켜게 되면 정 가운데 십자선 보이게 되고요. 알리아스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디자인에 좀 유리하게 이렇게 발전해 왔어요. 사실은 이 포맷도 자동차 디자인에 맞게끔 점점 발전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기준에서 봤을 때 이쪽 십자의 왼쪽이 프론트, 뒤쪽이 백입니다. 앞과 뒤. 그리고 이쪽 아래쪽이 차체의 왼쪽이고요. 반대쪽이 우측입니다. 이 십자선을 기준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저는 좌측 요 하단, 그쵸? 요 하단 영역에 커브를 하나 그렸고요. 이 커브는 제가 레이어 1에 소속을 시키겠습니다. 어사인 시켰고요. 레이어는 이렇게 노랗게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작업이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 안에 오브젝트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노랗게 불이 켜지죠.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선택이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현재 L1을 제가 여기다 어사인 시켰고요. L1 레이어의 성질은 피크웨이블이고 보여지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시멘트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대칭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건 선은 점선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것을 조정하게 되면 반대쪽도 역시 대칭 개념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Y축이죠. 이거 탑뷰에서 보면요. Y방향입니다. 이쪽 반대 Y방향으로 넘겨라 라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바꿀 수는 없느냐? 바꿀 수 있습니다. 시멘트리에 보면은 set plan이라고 있습니다. set plan을 하면 요 플랜이 지금 현재 요거 축이죠. 요거 플랜으로 요 평면으로 넘기게끔 되어 있는데 이 각도를 바꾸거나 뭐 이런 축을 바꾸거나 그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리 플랜 바꾸는 법이고요. 이렇게 대칭 작업을 하고 반대쪽으로 넘겨진 것들을 실제 지오메트리화 시키는 것, 이 비슷한 것은 에디트에서 익스펜드 인스턴스 요 기능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점선으로 표시된 요 시멘트리 된 요 오브젝트들, 요 레이어들은 실제화 시키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여기 상단 메뉴의 시멘트리에 보면 여기 지오메트리로 만들어라.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오브젝트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독립돼서 각각 따로 컨트롤을 해야 하는 오브젝트가 되겠죠. 시메트리 기능이고요. 커스텀 색 컬러 그리고 언더사인 뭐 이런 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커스텀 컬러 같은 경우 그리고 이름을 새로 짓는 법은 레이어에서 여기 더블 클릭을 하시면요 이름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저는 이제 라인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리고 이 레이어에 속해 있는 오브젝트들의 컬러를 바꿔주려면 여기 있는 네모를 길게 눌러주시면 여기 컬러 선택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레이어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 색깔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레이어에 뭐 오브젝트가 있나요? 없죠. 네. 1번 레이어, 2번 레이어, 그리고 3번, 4번 이렇게 쭉 선택이 되고요. 레이어 추가로 누를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레이어의 경우에 이렇게 선택하면 노란색으로 폴더는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를 표시하는 것이고요. 지금 모든 여기 있는 커브들은 다 1번 라인이라는 레이어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나머지 것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겠죠. 복잡한 오브젝트들을 다룰 때는. 그럴 때 이제 레이어 정리를 할 경우에 일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레이어들을 지울 수 있습니다. 레이어에 delete에 들어가면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레이어 지워라. unused layer 이렇게 누르면 사용하지 않는 레이어는 다 지워지고요. 그리고 뭐 선택된 레이어 지우고 그 다음에 복사된 레이어를 이제 하나로 합치고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레이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특이한 점 시멘트리 관리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캔버스로 넘어갈까요? 캔버스는 일단은 새로운 캔버스를 하나 열어볼게요. 제가 뉴 캔버스를 하나 열어보려면 이제 이런 조건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캔버스 이름 그리고 어느 뷰에 위치시킬 것이냐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뭐 투명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조절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를 생성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캔버스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캔버스도 오브젝트로 인식을 해서요. 관리가 오브젝트로 됩니다. 자, 탑뷰에서 본 캔버스가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럼 이 캔버스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페인트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림 그리는 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캔버스 위에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마우스로 사용하기엔 좀 버겁죠. 보통 타블렛을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조절자들이 나오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델링을 위한 강좌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캔버스는 뭐 사이즈도 변경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기능들을 어디서 찾아봤었죠? 여기에 보면 파일의 임포트에 보면 캔버스 이미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림을 캔버스로 불러들이는 거죠. 이거는 이제 디자인하는 경우 그리고 디자이너와 모델러들 간의 어떤 정보 교환을 위해서 뭐 메모 혹은 새로운 뭐 이러한 컨셉으로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교환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사용하지 않는 캔버스들은 오브젝트로 선택을 해서 삭제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렌더로 가볼게요. 렌더는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설명도 굉장히 광대한 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텐데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쭉 한번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렌더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면을 이미지나 영상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여기 처음에 글로벌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옵션들이 뜨는 창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기 렌더의 대상을 결정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렌더링을 할 거냐, 혹은 선택한 것, 작동되는 거, 액티브된 것만 할 것이냐, 애니메이션을 렌더링 할 것이냐. 렌더링 퀄리티예요. 여기서는 미디엄으로 할 것이냐, 뭐 하이 혹은 로우로 할 것이냐인데, 이 세팅을 바꿀 때마다 요 하위에 있는 값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글로벌 퀄리티 파라메터가 현재 미드로 되어 있죠. 이거를 하이로 바꾸면 여기가 하이로 바뀌고요. 설정 값들이 좀 더 세밀한 렌더링을 위해서 바뀌어지겠죠. 하이로 갈수록. 자, 이렇게 미디엄으로 하면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값을 바꿔주게 되면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선명한 렌더링 값을 얻을 수 있지만, 컴퓨터 하드웨어 성능에 따라서 렌더링 시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값을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 컴포지트 렌더링 옵션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배경에 대해서 안티 알리아싱을 하지 않도록 렌더링하는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지 합성을 하거나 게임 디자인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값을 0으로 맞추면요, 이미지 컴포지팅 경우에 여기서 값을 0으로 맞추면 안티 알리아싱이 배경색과 혼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굉장히 딱 독립된, 뭐라 그럴까요? 딱 떨어지는 그런 식의 안티 알리아싱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메모리 옵션인데요. 이것도 렌더링 품질 성능에 영향을 주는 옵션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블러 이펙트,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션 블러에 관련된 애니메이션 시에 모션 블러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여기 이제 뭐 기타 여러 가지 다 그런 기능들입니다. 특히 눈여겨 보실 것은 요거 이미지 필드 아웃풋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렌더링 한 결과물을 어떤 포맷으로 저장을 할 것이냐입니다. 여기 보면 TIFF 파일로 저장을 할 것이고요. 깊이 값은 이렇게 알리아스 값으로, 그리고 필드는 뭐 끄고 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카메라 지금 현재 한 대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 하나로 나오고요. 카메라가 2, 3, 4가 있으면 여기 카메라 넘버가 되겠죠. 그리고 카메라 현재 1, 이거는 이미지를 저장을 하고, 여기 체크를 하면 마스크 값까지 저장하고, 딥 하면 이 깊이 값까지 저장해라 라는 옵션입니다. 탑뷰를 저장하고 싶으면 탑뷰까지 렌더링을 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미지 해상도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또 밑에 보시면 기본 템플릿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A4 사이즈로 저장, 그리고 뭐 타블로이드 사이즈, 레더 사이즈,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와서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값이 바뀝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용자가 알아서 편한 대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여기 히든 라인 렌더링 파라메타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텍스처가 보여지지 않고 컬러나 외곽선 등과 같은 결과물로 출력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기서만 설정이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렌더링을 할 수 있는 여기 렌더 그리고 다이렉트 렌더 이렇게 있습니다. 다이렉트 렌더 창 이렇게 열어보면요. 여기 히든 라인이 있어요. 이거 체크해 주시면 아까 그것이 같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 밑에 렌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렌더에 보면 또 멀티리스터 이렇게 있습니다. 멀티리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재질 편집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 재질도 편집할 수 있고 그리고 추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조명도 추가를 할 수 있고요.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에디터에 이렇게 보시면 렌더 스테이터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렌더링을 할 수 있는 오브젝트들을 어떤 식으로 렌더링을 할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한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렌더링은 커브가 할 수 없으니 커브를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거를 면으로 일단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페이스로 자, 서페이스를 하나 만들게 되고 이를 선택을 하게 되면 현재 선택된 서페이스는 이러한 설정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 더블 사이드가 체크되어 있고요. 양면을 렌더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본 값들이 이렇게 체킹이 되어 있거나 값이 정해져 있거나 그렇습니다. 뭐 그림자를 가질 것이냐 혹은 안 가질 것이냐. 여기 보면 리플렉터 온리라고 있는데요. 이 기능은 이제 활성화가 되고 나면 렌더링을 할 때 이 녀석은 렌더링을 하지 않고 요거 활성화를 시키면요. 다만 이것과 관련된 다른 오브젝트들이 영향을 받게는 할 수 있어요. 화면상에서 직접적으로 렌더링은 하지 않고요. 이거를 체크를 해주고 꺼줌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여기 활성화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Adaptive Subdivide라고 있는데 어디 있나요? 활성화되지 않은 것들. 이거 지금 뭐 눌러도 설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것들은 렌더링 그리고 글로벌 옵션 창에서요. 여기서 여기 테슬레이터 요것이 지금 현재 액츄레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 V9로 선택을 하면 활성화가 됩니다. 네, 이렇게요. 활성화 됐죠. 뭐 지금도 활성화 안 되는 것들이 있긴 한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테슬레이터를 할 수 있는 방식을 V9으로 하느냐, 액츄레이트로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렌더링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좀 더 깊게 가면 좋겠지만 굉장히 어렵고 계속 렌더링을 테스트를 해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에디터 렌더 스테이트를 이제 설명하고요. 그 밑에 라이트 링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를 생성을 해서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에만 영향을 줄 것인가 혹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 라이트하고 오브젝트에 링크를 걸어주는 역할들을 하게 돼요. 그러한 기능들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따로 좀 공부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나중에 렌더링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시면 다이렉트 렌더가 있죠.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렌더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요. 다이렉트 렌더 같은 경우에는 이 설정 값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글로벌이요. 여기에 설정을 한 거에 따라서 이제 다이렉트 렌더를 하게 됩니다. 다이렉트 렌더는 요 밑에 렌더하고 비슷한데요. 현재 다이렉트 렌더는 어떠냐면 현재 작업창을 렌더링을 합니다. 작업창만요. 그리고 렌더는 설정된 카메라를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다이렉트 렌더는 그러니까 일종의 테스트 렌더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이렉트 렌더에서 보시면 여기 옵션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레이 캐스터, 레이 트레이서, 히든 라인, 뭐 파워 캐스터, 파워 트레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렌더링을 하는 어떤 방식이에요. 레이 캐스터 그림자를 생성하는 방식, 빛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든 라인만 렌더링을 하느냐, 이제 이런 옵션들입니다. 뭐 파워 캐스터, 파워 트레이서는 이제 그 다중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좀 더 빠르게 하는 건데, 요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프로세서를 모두 사용할 것이냐 혹은 내가 선택을 하느냐, 이제 그런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현재 레이 캐스터고요. 이것도 선택에 따라서 렌더링이 달라집니다. 그 밑에 또 보시면 렌더 투 퀵타임 VR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퀵타임 VR로 렌더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퀵타임 VR 파일로. 그 다음에 컨버트 프레임 투 무비, 이거 동영상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어플라이 쉐이더는 작업창 재질을 편집하기에 편리하게 바꿔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누르시면 이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른쪽 창에 보시면 지금 컨트롤 파넬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재질들을 등록을 할 수 있고, 그것들을 여기다 뭐 편리하게 좀 간편하게 이것들을 이제 입힐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기능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오쿠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저 어두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계산을 해서 사실적인 쉐이딩 상태로 계산을 합니다. 좀 더 사실적인 부드러운 빛, 정확한 계산에 의한 렌더링 결과물을 얻고 싶을 때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라이트를 만들 수 있고요. 크리에이트 라이트. 그 다음에 그 밑에 텍스처를 위한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션 텍스처를 오브젝트에 연결한다, 뭐 이런 기능들인데,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여 위에 상단의 것들만 사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니메이션 만드는 도구인데요. 이거는 글쎄요, 간략하게 이것도 설명만 하고 넘어갈 거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는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애니메이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